가기 전에 뭐 앞선 코너에서 속보들이 다 나갔을 거라고 보고 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 건, 뭐 미국 70년 물의 16년 내 최고치, 뉴욕 증시 하락 뭐 이거야 이제 그렇다 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지금 등장한 뭐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호재라면 호재일까요? 이 8월 광공업 생산이 5.5% 국내입니다. 깜짝 반등을 했네요. 3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이렇게 나왔는데 반도체 효과로 8월 생산이 2.2% 반등했다 그러네요. 투자 3.6%, 소비 0.3% 감소. 투자는 늘고 소비는 좀 감소했고. 하여튼 반도체 효과가 좀 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표들이 그나마 반등했는데 시장을 뒤집을 만한 그러한 뭐 강한 재료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악재는 아니다 정도. 자, 그러면은 반도체. 중국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뭐 다루기가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경제에는 사상이나 이념도 다 필요치 않습니다. 태평천하는 잘 아시겠지만 뭐 속된 말로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그만이죠. 경제가 잘 돌아가야 돼요. 지금 경제 잘 안 돌아갑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드렸는데 중립을 좀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돌아가는 모양새가 해외에선 지금 금리 때문에 이게 단순 문제는 사실 아니죠. 거기에 이제 환율 문제,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자, 1,4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경제에 좀 신경 써주세요. 어떻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돌파구라는 게 지금 수출이 줄고 그 벌어들이는 달러가 주니까 당연히 환율은 위로 자극을 받죠. 그에 인해서 또 수입 물가 자극받고 그러면 물가 또 자극받으면 금리 자극받고 여러 가지 금리 문제 또 꼬여 있잖아요. 뭐 자영업자 대출 문제 뭐 이런 거 다루자면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또 너무 안 좋은 소리만 나가니까 다 저런 거 조차하고 오늘 한미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뭐 한미반도체가 AI, 뭐 엔비디아, 뭐 HBM 뭐 이런 메모리 다 이미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 반도체 생태계를 좌우할 후공정 패키지, 뭐 오사트 이런 기업들의 메인 장비를 가장 잘 만드는 이제 글로벌리한 기업이 됐습니다. 한미 반도체 사업 부분을 알면은 반도체 후공정 전체를 다 알 수 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 자르고 붙이고 그다음에 보호하는 EMI 쉴딩 여기에 이제 검사, 테스트하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그 사업 부분들을 공부해 보시면은 반도체 후반부는 꿰뚫고 계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그런 일반적인 시각 말고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 하는데 연휴 직전에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로 뭔가 분위기가 희망의 서광이 좀 보이는구나.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베이징 시내에 이정재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가 메인 현판에 이렇게 전광판에 등장을 했죠. 이게 아마 6, 7년, 그 사드 사태 이후에 한 7년 만 첫 번째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 뭐 맛집 소개도 있고 이례적이죠. 거기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 때 시진핑 주석을 이제 방한을 초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화답을 받았죠.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또 뭐 지나간 뉴스이긴 합니다만 북한이 월북한 미군 병사죠 트래비스 킹 추방을 결정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땡큐 고맙다라고 또 표현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미국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좀 무기한 유예해준다 이런 재료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국내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빠르면은 늦어도 11월 달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죠. 그게 뭐겠어요? 반도체란 말이죠. 중국향 반도체를 조금 열어줘야 돼요. 활로를. 계속 막아놓고 뭐 이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경제는 이념이 필요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필요 없고 그냥 돈 잘 벌고 벌어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맥상통한 재료들이 이제 귀결점을 쭉 해서 연휴 지나고 나면은 요 반도체 쪽이 조금 희망이 좀 보이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욕이 조금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견뎌내야 될 재료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자,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저는 계속 긍정의 요소로 지켜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네. 두 분이 좀 붙여주세요. 네. 힘을 못 해주세요. 안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2시간 내내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 주식시장은 항상 악재와 호재들이 이제 항상 상존하는 시장인데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는 호재만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경향이 있고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제 악재가 더 좀 강하게 부각이 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미증시가 이제 또 하락을 좀 크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조금 이제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좀 조명이 좀 될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제 9월 말 이제 우리 마지막 영업일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또 강하게 좀 반등을 했거든요. 특히 네. 그 중에서도 HBM3 수혜주들,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ISC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은 된 것 같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의 모멘텀을 어디서 봐야 될 것인가. 반도체 업황이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이제 좀 대두가 좀 되고 있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중국향 이제 규제가 완화될 것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수출 규제한다. 미국에 이어서 지금 EU까지도 중국향 이제 수출 통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는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램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서버 기업들의 재고가 상당히 좀 빠르게 줄어든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보도가 좀 됐었는데 10월 초에 또 이제 북미의 이제 서버 기업들이 이제 재고를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D램 업황 이거 정말 회복되는 거 맞느냐? 이런 이제 또 문제 제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를 해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다 좀 약세였고 아무래도 이 업황 회복이 조금 지연되면은 설비 투자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보시면은 유진테크라든지 뭐 테스라든지 이런 증창 장비 기업들이 설비 투자 이제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중에 막 15%가 넘게 이제 급락세가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업황 자체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업황으로 접근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한미 반도체라고 하는 요 종목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저는 주목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미 반도체 지금 특히 HBM 쪽에서는 TC 본더가 상당히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죠. TSMC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 주력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그 전에는 원래 이제 한미 반도체가 MSVP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우 그다음에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요 장비 쪽이 이제 가장 좀 주력 장비고 지금 현재도 매출은 이제 이쪽에서 가장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마이크로소우를 이용해가지고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웨이퍼 패키지 이걸 이제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통해 가지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그리고 이제 적재 선별까지 하는 이제 그런 장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MSVP 장비가 지금은 이제 웨이퍼라든지 반도체 이제 기판 쪽에 좀 쓰이지만 향후에는 이게 이제 글래스 기판이라든지 SiC 실리콘 카바이드 이쪽으로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한미 반도체는 일각에서는 뭐 고평가네 어쩌네 시총 5조가 넘어가 막 6조 넘어가고 이러니까 고평가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뭐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비하면 고평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저는 미래 이제 성장성은 충분히 담보가 되어 있고 주력 고객사들이 이제 확실한 고객사들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비 어떤 라인업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비 라인업들을 잘 갖추고 있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 후공정 쪽에서는 뭐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프리미엄까지도 예상이 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주가 흐름 보시면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충분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만 원을 지지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 저점은 5만 원 정도 보시고 오늘 만약에 또 조금 흔들리는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5만 원 전후에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는 네네. 사실 어려운 오늘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네네. 예. 일단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쉴 동안 이제 미국장을 뭐 계속 좀 길었죠. 예, 살펴보면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그 중심은 AI하고 반도체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반도체 흐름들이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결국 이제 방향성은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미국 시장에서 봤듯이 일단 반도체 이쪽 방향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이 그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뭐 환율, 뭐 그 다음에 지금 금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이 다만 이제 걸릴 뿐이지 결국은 이제 긴 호흡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에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국 이제 한미반도체도 뭐 결국은 이제 우상향으로 나가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간중간 조정의 흐름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가 이제 후공정의 장비의 이제 대표주라면, 저는 이제 그 전공정 장비의 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 지금 이제 중화권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방향을 좀 맞추는 뭐 이런 부분에서 한미반도체하고 주성이 어떻게 보면 좀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중화권 고객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 장비 쪽도 이제 최근에는 수주가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CVD, 그다음에 ALD, 지금 전공정 반도체 장비, 증착 장비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특히 이 회사가 ALD의 이제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세 공정이 계속 미세화되면 될수록 이 회사의 이제 ALD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왜냐하면 얇은 층을 정밀하게 이거를 이제 쌓을 수 있는 이 핵심 장비가 바로 ALD 장비이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이쪽 장비주들의 이제 가치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아까 한미반도체가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주성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성은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광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까지도 좀 확장을 하면서 지금 한미반도체도 이제 큰 그림으로 지금 우상향으로 가듯이 주성도 이러한 큰 그림으로 우상향으로 보신다면 아마 반도체 종목 선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기사 찾아보시면 네.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제 반도체 재건을 꿈꾸는 일본, 이래서 일본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이 들어서는데, 일본 정부에서 1조 7천억인가 보조를 해줘요. 지원을. 거기에 이제 뭐 설비 투자, 연구개발, 뭐 TSMC도 일본 공장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뭐 라피더스 이런 회사들한테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준단 말이죠. 외국 기업이지만 우리도 뭐 잘 좀 네. 이럴 때 좀 활기찬 그런 뉴스들이 좀 네. 속속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장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발을 정해봤고,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정세하고 좀 연관지어서 풀이를 좀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또 시장 탈출을 위한 네. 뭐라 그럴까요? 시장 타겟 돌파를 할 수 있는 네. 한 발. 활로를 좀 찾아봐야죠. 네, 그 전에 뭐, 또 리뷰를 먼저 하고. 네, 시장 뭐 아직 개장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미증시 빠졌다고 우리 시장 또 급락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너무 여러분들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지난달 말이 아니죠. 이제 또 10월이 됐으니까 8월 말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이제 포트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종목들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양식품, 라면 회사들은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도 계속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뭐 이런 기업들은 해외 수출이 워낙 지금 호조를 이루고 있고, 계속해서 K푸드 이제 열풍이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라서 라면 수출이 이제 꾸준하게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실적 시즌 이후에 삼양식품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19만 원, 20만 원 이 자리를 이제 상당히 견조하게 좀 잘 유지를 좀 해주고 있었고, 지난주부터 뭔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꿈틀거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양식품은 지금부터도 또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구간이고, 뭐 20만 원 전후로 해서 신규 진입도 이제 충분히 좀 가능한 실적 시즌을 대비한 이제 우량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두 종목만 빠르게 좀 리뷰를 좀 해드려 볼게요. 퓨처캠 최근에 이제 이 방사성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전립선암과 관련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연휴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탄력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퓨처캠도 장중에 10%가 넘는 이제 급반등세가 좀 나타나면서, 역시 퓨처캠도 12,000원대가 아주 좀 견고하게 지지가 좀 돼주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뭐 미국의 하원 의장이 탄핵이 되던, 뭐 국채금리가
4.8을 넘어서 뭐 5%를 넘어가든 아무래도 어떤 대외적인 정세라든지 매크로 이슈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릴 때 항상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제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또 10월 달에 이제 ESM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퓨처캠도 마찬가지거든요. 13,000원 아래에서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큐리옥스 이제 바이오 시스템즈 역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강하게 조정을 좀 받았다 보니까 선조정 받은 이제 중소형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 큐리옥스 바이오는 뭐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기보다는 바이오 소부장 기업 이렇게 네. 이제 이해하시는 게 더 바이오 맞다라고 테크놀로지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장비 기업들 자동화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좀 큰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장중에 지난 수요일 날 한 15% 가까이 이제 급반등세가 좀 연출이 좀 됐어요. 역시나 큐리옥스 바이오도 바이오 시스템즈도 주가 이제 단기적인 낙폭이 워낙 좀 컸다 보니까 그 낙폭을 이제 만회하는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단기 저점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좀 된 상황이거든요. 4만 원 전후에서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충분히 뭐 한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니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오늘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한 발은 혹시 선정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은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역시나 조금 이제 선조정을 좀 받아서 저점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이센스. 특히 이제 올해 특히 3분기 때 가장 좀 화끈하게 상승했던 업종이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었잖아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 상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었거든요. JLK 같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뷰노, 딥노이드, 루닌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과 맥이 좀 닿아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가혈당 측정기 BGM이라고 하는데 이 자가혈당 측정기에 이제 백라이트를 이제 개선한 새로운 제품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출시를 한 상황이고 특히 미국에서도 시판전에 이제 허가를 획득을 해가지고 FDA에 이제 시판전 허가를 획득을 하면서 미국 시장 이제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이제 파트너사 이제 아가메트릭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좀 하면서 요 아가메트릭스가 이제 주력 고객사가 CVS 이제 파머시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노피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북미 이제 파트너사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 이제 적극적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센스는 또 자가혈당 측정기보다는 연속혈당 측정기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많은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제 9월 11일 날 이 CGM 자가혈당 측정기 케어센스 에어라고 하는 제품이 9월 11일 날 이미 이제 출시가 좀 됐고 요 제품을 9월 20일 날 카카오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이제 논의가 체결되는 이제 공시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 이제 파트너사를 이제 선정하기 위한 논의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센스의 이제 성장은 뭐 자가혈당 측정기도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연속혈당 측정기가 얼마나 좀 빠르게 매출이 좀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도 이제 지난 8월 10일 날 MSCI 이제 반기 리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스몰캡 지수에 이제 편입이 좀 되기도 했었고 또 액티브 바이오 ETF에도 아이센스가 이제 대부분 다 편입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가의 단기적인 어떤 낙폭이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9월 초에 이제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고점 대비해서 30%가 넘게 이제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이 살아나고 이런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수급이 이제 좀 살아나면 가장 먼저 또 회복될 수 있는 종목도 아이센스고 실적 시즌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나오고 매출이 꾸준하게 좀 성장하는 기업 중에 대안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는 아이센스를 좀 탑픽으로 선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가 26,950원이었으니까요. 27,000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 매니저는 오늘 그래도 시장 틈새를 공략한 한 발로 아이센스 네, 이제 선정해 주셨고 아이센스를 네. 혹시 첨언하실 얘기가 네네. 그 아이센스가 이제 그 연속 혈당 측정기가 국내 출시가 9월 11일 날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요 기대감으로 아이센스가 한번 쫙 올랐다가 요 기대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에 대한 이제 거품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고 지금부터는 이 종목이 앞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의 이제 성장성 이런 흐름으로 주가의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혈당 측정기 출시 기대감에 대한 거품은 해소됐고 지금부터 그 내년까지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괜찮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도 개장 전에 호가를 보니까 네. 한올바이오파마 호가가 강하고 네. 그다음에 유한양행의 렉나자도 뭐 재료들이 네. 좋은 게 나왔고 네. 이호근 매니저도 네. 한 발 가기 전에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포함된 리뷰가 네, 있죠. 네. 먼저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할게요. 네. 원익QNC. 원익QNC 먼저 볼까요? 원익QNC가 이게 이제 오늘 한 달이 돼서 요거 이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QNC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이제 이 소재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장비주들이 좀 최근에 참 잘 나갔다가 이제 27일 날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소부장이 이제 중심이 될 거고 장비주 쪽에서는 뭐 최근에 뭐 보셨던 뭐 유진이나 주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재 쪽에서는 원익QNC를 우리가 하나머티리얼즈하고 빼놓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아직 이제 반도체의 전체적인 이제 그 상승 분위기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이제 지금은 이제 박스권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 저점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격 상승 시기에는 눈여겨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 한올바이오가 지난주 그 수요일 날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상한가를 들어갔죠. 네. 이 종목 이 종목이 이제 지난 9월에 그 임상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상당히 좀 높았고 주가도 이제 미리 임상 결과 발표하기 전부터 이제 상승 흐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예상대로 좋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은 당연히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이문 노반트가 한 105%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올바이오는 이제 30%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이문 노반트가 조정 흐름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 한올바이오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급등에 따라서 약간의 속도 조절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IMVT 1402 그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문 노반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살짝 이제 급등 후에 조정은 있지만 여전히 지금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한올바이오는 단기적으로 급등했지만 조정 흐름은 있지만 여전히 더 추가 상승 기대해보고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 HK 이노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K 이노엔은 이제 역류형 식도염 쪽에서의 이제 지금 이제 국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유럽 쪽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경쟁 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임상 결과에서 약간 이제 발암 물질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HK 이노에는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았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유럽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이제 제약회사로 이제 나가기 위한 이러한 좀 시작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HK 이노의 뭐 차트도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주가의 변동성 속에서도 이 주가는 추세는 계속 유지되면서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뭐 한올바이오 파마처럼 뭐 이렇게 확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이 종목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QNC와 한올바이오파마, HK 이노엔 세 네.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
오늘은 선택을 네, 어디다? 오늘 T 노보틱스 말씀드리도록 T 로보틱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가 좀 흔들려서 그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보주는 내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있어서 노보주는 최소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시장의 어떤 약간 혼란스러움에서도 나름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티노보틱스 준비를 해봤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과거에 이제 진공 로봇 쪽에 이제 그 전문 기업이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이제 재활 의료 이쪽까지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로봇의 이제 영역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회사의 주 매출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뭐 올해 이제 4월 달이죠. SK 온 쪽에서 AMR 자율 이동 로봇 쪽에 수주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에 수주가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올해 이제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조정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같이 조정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지금은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은 자리고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회사는 이제 장점은 뭐냐면 AGV하고 무인 운반차하고 아까 말씀드린 AMR 요 두 가지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지금 계속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 AMR 쪽에서는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지금 배터리 공장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수주도 많이 나왔지만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이 물류 이동 로봇 관련 자율 이동 로봇 관련해서는 수주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로봇 쪽에서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쪽이 바로 이 물류 이동 로봇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의 하여튼 그 기업의 시장에서 이 회사의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성장성에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AGV 쪽도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지금 조만간 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 쪽에서도 지금 일부 판매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25년부터는 3세대 로봇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정부 지원과 맞물려서 성장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T 로보틱스가 이번에 이제 자율 이동 로봇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또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주가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저점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27,000원, 목표가는 일단 32,500원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구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T 로보틱스. 내일 두산 로보틱스를 은연중에 까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뭐 네. 이호구 매니저 생각. 두산도 아까 이제 뭐 시간의 특징주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고 나면 또 세런 뉴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T 로보틱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자율주행 이제 이송 로봇, 물류 로봇이잖아요. 이런 시장에 이제 진출해 있는 로봇 기업들이 지금 이제 T 로보틱스가 가장 좀 강하게 좀 올랐고 최근에 티라유텍이라고 하는 이제 소형주가 자회사 이제 티라 로보틱스 그것도 역시나 이제 이 물류 로봇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진 로봇이 또 이런 물류 로봇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섹터다 보니까 T 로보틱스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리뷰해 주셨던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뮤노반트가 올해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시총이 6조거든요. 근데 이뮤노반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딱 두 개예요. IMVT 1401하고 IMVT 1402. 요 두 개 다 한올바이오 파마로부터 이제 기술 도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시가총액이 지금 1조 7천억밖에 안 된다. 그게 당연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안티 이제 FcRn 특히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한올바이오팜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유한양님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난 9월 28일 날 얀센이 이제 마리포사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1차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3상을 어느 정도 지금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호재성, 특히 신약과 개발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온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1세대 표적 항암제 개발했던 신라젠이라든지 뭐 헬릭스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HLB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3상에서 다 실패하고 나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신약 후보 물질들을 발굴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에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테크, 제약 바이오 기업들,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한 발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는 이제 틸러버틱스를 주셨고, 그다음에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아이센스 네. 정리하셨고, 그다음에 저는 뭐 그냥 밀던 대로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뚝심 있게 버텨보자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지나고 또 내일은 또 다시 오겠죠. 내일 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